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4개월 앞으로 다가온 미국 대선의 결과를 놓고 금융시장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팽팽했던 대선 레이스에서 첫 TV 토론이 변곡점이 됐을 것으로 보고 채권 등 일부 자산의 시장가에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승리 가능성이 반영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 8일 CNBC 방송은 금융시장이 한때 팽팽했던 미 대선 레이스가 전환점을 맞았을 가능성을 조금씩 받아들이기 시작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참패한 첫 토론을 대선의 분수령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과장일 수 있지만 현재로서는 결과 전망이 바뀌는 계기가 됐으며 투자자들이 트럼프 2기를 예측해보고 있다는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중국 전기차 업체들이 EU의 고유 관세를 무력화하기 위해 유럽 현지 생산 확대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EU가 중국산 전기차의 무역 장벽을 높이고 있지만 각 회원국이 자국의 이익을 위해 중국 투자 유치에 나선 데 따른 것입니다. 이런 추세에 발맞춰 중국은 시설 투자와 협력을 미끼로 폭탄 관세 장벽을 허물기 위한 아군 확보에 나서는 모양새입니다. 삼성전자가 현지 시간 10일 프랑스 파리에서 갤럭시 Z 폴드 플립 6 언팩을 진행하는 가운데 중국 업체들도 앞다퉈 신제품을 내놓으며 하반기 치열한 폴더블폰 시장 경쟁을 예고했습니다. 올 1분기 글로벌 폴더블폰 판매 1위를 꿰찬 화웨이에 이어 샤오미와 아너 등이 본격 가세하면서 협공을 당하고 있는 삼성전자는 AI 기술을 앞세워 시장 주도권을 공고히 한다는 전략입니다. 연간 1억대의 AI 기기를 만들겠다는 전략을 밝힌 삼성전자로선 약 1,000만 대 규모의 AI 폴더블폰 역할이 클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과연 삼성전자가 하반기에 화웨이에게 빼앗겼었던 시장 점유율 1위를 되찾아올 수 있을지 기대감을 가지면서 지켜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주식포맨 진행의 김혜연입니다. 오늘 우리 시장은 개장 이후에 오전장에 강한 기세를 보여주다 이는 장중에 다소 밀려나는 흐름이 포착이 됐습니다. 그러다 오후장에 다시금 고점을 확대해주면서 마무리가 됐는데요. 다만 아무래도 현지 시간 이제 9일과 10일에 파월 의장의 청문회도 예정이 되어 있고 또 11일에 CPI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강한 상승세를 보여주기에는 어려웠다라는 평가들도 나오고 있는데 그런 가운데 우리 시장 그래도 다양한 테마주들이 활발하게 움직이는 모습도 포착이 됐습니다. 자, 이런 장일수록 전략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오늘도 저희 방송과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시장 점검 같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주식포맨 지금 시작합니다. 네, 우선 오늘 함께 해주실 전문가님 바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자방 전문가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정말 오랫동안 기다렸습니다. 아무래도 시장을 제일 정확하게 냉철하게 분석을 잘해주다 보니까 우리 전문가님께 궁금한 게 많은데 우선 우리 시장이 더 갈 수 있을런지 여기서 좀 만족을 해봐야 될지도 궁금하고요. 시장을 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두 가지로 답을 드리는 게 편하죠? 좋습니다. 예, 더 갑니다. 오! 네. 네. 여름장 아직 좀 더 갈 거라고 이야기 드리고 제가 1월 17일부터 1월 26일 날 시장 조정이 나올 때 시장 퍼 담아라 마지막 기회다라고 이야기 드리고 2월, 3월 조정 나올 때마다 계속해서 상방 포지션 잡자라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상승의 목표가는 7월 말에서 8월 중순이라고 이야기 드렸고요. 시장이 좀 약하게 가면 아마 7월 말 정도의 상승이 일단락될 걸로 보여지고요. 조금 세게 간다면 8월 첫 주나 둘째 주 정도의 고점을 형성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번 여름장의 시세가 끝나고 나면 9월, 10월 달부터는 조정을 생각하셔야 되는데 아마 올 하반기 연말쯤 아마 가을에서 겨울 사이쯤 되면 코스피 지수가 고점에서 한 20% 많으면 25%좀 하락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럼 그때가 아마 우리가 또 싸게 살 수 있는 기회일 거라는 생각이고요. 따라서 지금은 우리가 공격적인 매매를 하는 거 아니고요.
내가 밑에서 산 것들을 갖고 오면서 반쯤 팔고 나머지 절반은 들고 가서 끌고 가보면 좋겠다. 이 정도 관점에서 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제가 여러분께 이렇게 말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시청자님들하고 대화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서 옆에 계시는 분께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자, 옆에 네. 계시는 분. 예. 우리가 주식은 쌀 때 삽니까? 비쌀 때 삽니까? 정답이요? 정답은 쌀 때 사야죠. 쌀 때 사야죠. 근데 보통 우리가 쌀 때 사는 게 쉬워요? 아니면 비쌀 때 와 가나보다 추격하는 게 더 쉽나요? 당연히 추격하는 게 쉽죠. 추격이 훨씬 더 쉽죠. 그런데 중요한 건 쌀 때 사면은 가다가 올라가다가 흔들리고 눌리고 하더라도 견딜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내가 비쌀 때 샀는데 내 단가에서 왔다 갔다 할 때가 제일 짜증나요. 왜냐면 어려워요. 견뎌보셨으면 아마 경험은 있으시면 아실 거예요. 여기 샀는데 사고 나서 막 올라가면 추격을 했어도 나름 괜찮거든요. 오케이 잘 잡았어가 되는데 내가 잡은 가격에서 밀렸다 올랐다 밀렸다 올랐다 이걸 한 10대 번 하면 거의 진짜 아는 욕이란 욕은 다 나옵니다. 성질 다 버리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우리는 언제 사야 되냐면 쌀 때 사야 됩니다. 근데 그 쌀 때 사라 그럴 땐 안 삽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 한번 해보실까요?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는 가치들 중에 철학 시간입니다. 즉 주식 시간 아닙니다. 세상에서 살아가는 가치들 중에 눈에 보이는 가치가 몇 개 있을 것 같으세요? 사실 별로 없거든요. 우리가 진리라고 하는 가치들 중에서 우리가 자유, 평화, 사랑 눈에 잡혀요? 보여요? 안 보이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소중하게 키워가는 가치들이거든요. 주식도 똑같아요. 쌀 때 사라면 왜 안 사냐면 안 보이거든요. 야 이게 싼 건지 올라갈 건지 너 올라갈 거라는데 이게 정말 올라갈 거야? 여기가 바닥이라는데 진짜 바닥이야? 안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걸 우리가 이렇게 예측을 할 수 있냐면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내가 누굴 만나러 갔는데 그 사람이 나한테 마음이 있는 것 같아 라는 걸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착각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내 경험치가 데이트의 경험치와 또 사람들이 만났던 경험치로 볼 때 눈빛이 혹은 말하는 소통하는 것이 마음에 드는 것 같아 라고 이야기하면 조용히 고백하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했는데 고백했는데 까이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투자도 똑같거든요. 내가 투자의 수많은 경험치가 쌓이면서 이 자리쯤에서 보통 이런 패턴일 때 바닥을 잡고 움직이는 게 더 많았어 라는 내 경험치가 쌓이면 나는 이 자리를 하나의 내 매매 패턴이 되는 것이고 이 자리가 저가에 싸게 살 수 있는 조건들이 되는 거거든요. 그럼 나는 뭐 하면 될까요? 손절 잡고 거기서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중요한 건 내가 시장에 대한 경험치가 높아야 된다는 것이고 그 경험치가 쌓였을 때 이 패턴이면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높아라는 게 인지가 돼야지만 리액션을 할 수 있는데 문제는 싸다고 사라 그래도 안 사는 이유는 뭐냐면 거기가 싸다는 인식을 여러분이 함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제 말씀에 공감하십니까? 오케이? 이게 싸다는 걸 공감하지 못하는 거예요. 제가 작년에 1월 달에 여기 방송 출연하기 시작했거든요. 이제 1년 반이 좀 넘어가기 시작하는데요. 제가 작년 1월 달에 여러분들께 주식 사다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하면서 2차 전지, 반도체, 자동차 사라고 무지하게 이야기했어요. 3월 달까지 내내 이야기 드리면서 또한 부동산도 바닥이라고 사자라고 이야기 드리면서 제가 저쪽에 잠실 쪽에 우리가 30평대 아파트가 19억대로 떨어지는 걸 보면서 이거 무조건 사야 된다고 싸다고 얘기했는데 지금 불 붙어서 막 올라가는 거 눈에 보이시죠? 근데 지금 와서 비싸다는 분이 계시는데 아니에요. 아직 싼 거예요. 여러분 주식시장도요. 그리고 우리 부동산 시장도요. 아마 내년 후년까지 꽤 상승을 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올랐다는 것에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요. 중요한 건 앞으로 올라갈 수 있는 내재 가치가 얼마나 되는지에 좀 더 염두에 두고 보셨으면 하는 생각이고 올해 투자자 입장에서는 요 7월, 8월 달까지를 나는 상승의 변곡이라고 보고 차익 실현을 좀 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좀 찬바람이 불 때쯤에 장이 빠지게 되면 또 한 번의 배팅의 기회가 있을 것이고 걔는 붙잡으면 내년 여름에서 가을까지 또 한 1년 가까이 끌고 갈 종목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제 내가 한 달쯤 지나면 다 팔고 나가야 될 차익 실현을 해야 될 시기입니다. 시장이. 한 달 정도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추가 상승 여력은. 그런데 이 상승을 다 취하고 나서 장이 빠지면 나는 또 싸게 사자고 할 때 못 살 겁니다. 왜? 경험치가 없으니까.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께 어떨 때가 쌀 때고 어떨 때가 사야 되는 시기인지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니까 좀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주식을 볼 때 보통 종목하시는 분들 대부분은 주식만 보시는 분들은 개별 종목에 관한 얘기밖에 안 합니다. 왜냐하면 시장을 보기보다는 이 종목과 이 회사가 얼마나 발전할 거고 성장할 건지 그래서 주가가 오를 건지에 대한 이야기밖에 안 하세요. 근데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선물 옵션을 주력으로 하고 파생 상품을 다루는 사람이다 보니까 시황을 굉장히 명쾌하게 보지 못하면 손해가 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시장의 전체가 오를 건지 내릴 건지 시장이 어떻게 흘러갈 건지에 대한 그 시나리오가 아마 주식만 하시는 분들보다는 한 10배쯤은 정확할 겁니다. 그래서 시황 안에서 매매하는 것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제가 종목을 얘기하면서 오늘 시장에 관한 얘기를 조금 다른 관점에서 드려볼 테니까 한번 들어보시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주식을 돈을 버는 방법이겠구나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 오늘 제가 홍보 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내일 오전에 8시 30분부터요. 저녁에 오후 3시 30분까지 7시간 동안 온라인 무료 특강을 종일합니다. 그래서 아침에 선물옵션 시장은 8시 45분에 시초가가 출발해요. 시장이 출발하기 때문에 8시 반부터 제가 브리핑을 할 건데 8시 45분 땡부터 한 10시나 10시 반 정도까지 오전에 1시간에서 1시간 반의 매매가 당일 이루어지는 매매의 거의 80%, 70%입니다. 그래서 오전에 일찍 오셔서 오전에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에 제가 매매하는 흐름을 좀 보시게 되면 이 사람이 선물옵션을 이렇게 대응하는구나를 볼 수 있게 되고 오전 매매가 끝나고 나서 점심때 혹은 오후 때 좀 횡보하는 시간대에 종목들을 오늘 제가 생방송 시간 동안에 설명할 수 있는 건 끼케봐야 30분, 35분밖에 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설명 아무리 하려고 해도 시간이 부족한데 내일은 7시간 동안 종일 떠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꽤 많은 이야기를 들을 수 있거든요. 여러분 온라인 무료 강의에 오실 분들은 지금 문자를 통해서 참여 신청 후다닥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참여 안 하면 어디로 들어와야 돼? 난 몰라. 어떻게 들어가야 돼?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보시면 화면 상단에 우리 문자 있지요? 그걸 보내주시면 내일 오전에 함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강의를 한번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자, 우선은 우리 여름장 그래도 아직 다행히도 오를 여력이 남아있다라고 들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동안 올라오는 동안 흐름을 함께하지 못했다 하시는 분들에게도 마지막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시장의 흐름을 실시간으로 잘 체크를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하단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내일은 굉장히 특별한 시간도 마련이 되어 있죠. 우리 장자방 전문가님께서 실제로 선물 매매를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지 실시간으로 옆에서 지켜볼 수 있는 굉장히 귀한 시간이 마련이 되어 있다고 하니까 강의 역시나 놓치지 마시고 꼭 시청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강의 관련한 소식도 하단을 참고하시면 자세하게 알아볼 수 있으니까요. 하단을 꼭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전문가님 저희가 시장 이야기 들어봤는데 아직은 그래도 오를 여력이 좀 남아있다라는 희망도 봤잖아요. 자, 그렇다면 저희가 섹터별로 좀 어떤 투자 전략을 챙겨가 보면 좋을까요? 자, 화면을 한번 보시면서 종목별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보통 한 달에 2번 정도를 온라인 특강을 합니다. 온라인 무료 특강을 할 때마다 제가 최소한 한두 종목 이상은 여러분께 살만한 종목들을 드리고 있거든요. 자, 첫 번째 종목을 말씀드리면 제가 그래서 온라인 특강 한다 그러면 여러분 한 분도 빠짐없이 다 들어오세요. 왜냐하면 손해가 나질 않습니다. 제가 온라인 특강을 통해 드린 종목들이 지금 1년 반 동안 보통 한 달에 제가 두세 개 정도 종목을 드렸거든요. 그러면 1년 반이면 우리가 종목으로 따져도 한 40개 이상 종목이 나갔는데 그 종목들 중에 손해가 났거나 물려있는 종목은 아직 한 종목도 없습니다. 그러면 꽤 매력적인 구간이라는 얘기겠죠. 자, 첫 번째 삼성전자를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여기 5월 말에 온라인 특강할 때 삼성전자 매수에 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때 오셔가지고 채팅창을 통해서 저한테 삼성전자 어떨까요? 라고 질문하신 분들이 이때 2월달, 3월달 이때 한 분 계셨고요. 그래서 사서 이때는 제가 우리 생방송을 통해서 8만 5, 6천 원까지 올라오면 팔아 먹을게요 라고 이야기 드리면서 그러면 조정 나올 건데요. 다시 쌍바닥 내려올 때까지 기다리세요 라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 1번 구간이 한 번 수익을 냈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는 안 했어요. 기다리고 그냥 삼성전자 보지 마라라고 방치하다가 5월 말에 온라인 특강 때 오셨을 때 삼성전자 갖고 있는데 나 얼마에 사면 좋을까요? 라고 왜냐하면 그때 그분이 7만 8천 원에 물려있다고 이야기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 7만 5천 원에서 7만 3천 원, 4천 원, 5천, 2천 원 요 구간에 내려오면 비중을 좀 채우시라고 비중 40% 50%까지 채우시라고 왜냐하면 지수가 오를 거다. 언제까지? 7월이나 8월까지 오를 거다. 그러면 어디까지 오를 거냐면 삼성전자가 최소한 앞전 고점 8만 6천 원은 찍을 거라고. 여기서 넘어가면 강세장이 되는 거고 넘지 못하면 무너질 거니 최소한 8만 6천 원대까지는 끌고 가보세요 이야기 드렸거든요. 그래서 요번에 8만 6천 원 띵 돌파할 때 절반을 차익 실현했어요.
그러니 삼성전자는 이제 84,000원을 건들면은 익절로 전량 다 던져버릴 거고요. 84,000원 건들지 않으면 제가 전량창산 사인을 여러분께 소통방에 드릴 때까지 끌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살아있다는 얘기는 지수는 아직 강세장이라는 뜻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싸게 산다는 개념이 뭐냐면 앞에서 다중바닥의 저점을 만들었던 이 자리가 시세를 한번 줘요. 그리고 눌리면서 이 다중바닥의 자리에서 시장이 깨지 않고 버텨줄 때 이때 저는 매수 사인을 드립니다. 이것이 싼 겁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왜냐하면 앞에서 바닥 다지기가 나왔고 시세가 나왔고 그리고 나서 다시 눌렸을 때 아까 그 자리를 지키는 이 모습은 나 좀 싸게 사주세요라고 시장은 얘기하는데 못 알아듣는 거예요. 네, 못 알아듣는 겁니다. 왜냐하면 본 적이 없고 공부한 적이 없으니까. 그럼 어디까지 간다고? 이 앞전 고점까지, 여기까지는 무조건 간다. 근데 86,000원에서 이렇게 맞고 꺾일 거냐 더 갈 거냐는 여기서 우리가 모르잖아요. 저도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가서 혹시 모르니 반을 차익 실현을 한 거고 밀릴 거냐 더 갈 거냐 지켜보고 있는 과정이다 생각해 보시면 시장이 삼성전자 84,000원 깨지기 전까지는 가는 거구나 인지하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입니다. LG 디스플레이입니다. 얘도 마찬가지 제가 떨어질 때 4월 말에 온라인 특강 때 여기 10,000원에서 밑에 떨어질 때 사보세요라고 이야기 드렸는데 안정적으로 대형 종목이 얼마 갔냐면 10% 수익 났네요. 하나 먹고요. 다시 한번 눌러줄 때 5월 말에 삼성전자 이야기할 때 뭐였냐면 온라인 특강 때만 계속 이 얘기를 했어요. 근데 사실은 LG 디스플레이는 온라인 특강에서 얘기했지만 우리 방송 생방송에서도 여러분 계속 들었던 기억 나십니까? 귀에 이제 못이 박히셨을 것 같은데요. LG 디스플레이, LG 디플 그러면서 그죠? 무지하게 얘기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요 밑에 10,000원에서 1,250원대 사시라고 수도 없이 얘기했는데 한 달 동안이나 기회를 줍니다. 그러면 내가 못 샀다는 얘기는 하지 마세요. 안 산 거죠. 그죠? 밑에 싸다 사라고 이야기할 때 안 산 거죠. 그러다가 쭉 치고 올라가면서 11,700원, 11,800원에서 바닥에서부터 17%에서 19% 수익 날 때 반을 팔았고 나머지 물량은 1,800원 무너지지 않으면 버텨봐라 현재 말씀드리고 있고요. 저는 목표 수익은 얼마 정도 보냐면 13,500원에서 15,000원 구간 정도 봅니다. 그럼 바닥에 35%에서 한 50% 정도까지 무난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왜냐하면 LG 디스플레이의 소용은요. 지금 여기 여러분 우리 노트북 있는데요. 이 노트북 디스플레이 패널도 거의 LG 디스플레이의 패널들이에요. LG 디스플레이의 그 디스크 패널들은 전 세계에서 가장 최고라고 한동안 우리가 얘기를 했었죠. 그런데 이제는 다른 나라의 다른 업체들도 꽤 많이 치고 올라왔기 때문에 얘가 지금도 최고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주가를 보시면 고점에서 마이너스 70% 된 가격이에요. 10,000원이라는 가격이. 그러면 제가 따져보는 거죠. 야, LG 디스플레이가 옛날 같지 않다 치더라도 과연 얘가 70%가 마이너스 날 만큼 나쁘냐라고 물어보면 그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영업이익률도 떨어졌고 예전처럼 매출도 떨어졌고 시장 점유율도 떨어진 건 맞아요. 그런데 얘가 그렇게까지 나빠? 아니. 그럼 왜 이렇게 떨어졌니? 시장에서 소외된 거예요. 왜 1등이라고 했는데 갑자기 야 1등 아니잖아 이제 예전처럼 그렇지 않잖아. 옛날 같지 않잖아. 딴 애들이 치고 올라오잖아. 떠드니까 어이씨 이거 뭐지? 그러면 야 이거 아닌갑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팔고 나가는 이 심리거든요. 주식은. 그런데 저는 역발상으로 야 10,000원 정도에서 내가 사서 손해날 가능성은 제로 아니야 라고 어이씨 땡큐 싸게 사야지 이런 건. 그래서 저는 오히려 역발상으로 사자라고 이야기 드렸던 것이고 그게 지금 올라오면서 장이 조정이 나오든 말든 LG 디스플레이 계속해서 강하게 움직이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남은 수량은요. 익절 안 나가면 쭉 한번 버텨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딴 건 모르겠는데요. 바닥주라고 이야기하는 종목들은 꼭 한번 사보세요. 그리고 이걸 꼭 깨작 5% 사고 10% 사고 그럴 거면 사지 마. 알겠습니까? 바닥주는 최소한 20-30%고 좀 내가 돈 여력이 있으면 40-50% 배팅을 해도 배팅해가지고 10% 20% 먹어도 물량 잡아서 먹을 수 있는 게 바닥주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여기는 바닥이요라고 얘기했는데 거기서 깨작거릴 거면 뭐 입질 그따위 거는 하는 거 아니에요. 입질 따위는 하는 거 아니고 바닥주는 우리가 뭐한 승부를 거는 자리들이 보통 바닥주입니다. 그래서 제가 방송이라서 방송 심의 규정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말을 좀 조심스럽게 하는 겁니다. 근데 온라인에서 제가 이야기할 때는 말을 조금 더 편하게 하지요. 그래서 방송 출연할 때는 좀 점잖 빼는 거고요. 원래 이렇게 점잖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좀 얘기할 때 이런 종목들을 여러분이 캐치를 좀 하시면 좋겠다. 계속 어느 특정 종목들을 계속 이야기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얘가 싸다, 여기서 사는 거 괜찮다 얘기할 때 여러분이 좀 눈치를 채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고요. 다음 종목입니다. 현대오토에버입니다. 자, 현대오토에버 같은 경우는 우리가 떨어질 때 여기 바닥에서 14만 원에서 13만 원 구간 여기 살 때 쭉 한번 단타를 쳤고요. 그 이후에 보시면 안 샀어요. 갔다가 반등 한번 하고 눌리면서 쌍바닥권을 확인하면서 제가 5월 말 여러분 온라인 강의 때 6월 초 제가 무료 오늘 내일 하는 공개 방송 있잖아요. 6월 초에 공개 방송 때도 제가 뭐 했냐면 현대오토에버 좀 사보세요라고 대놓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제가 보통 온라인 특강은 매달 마지막 주에 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공개 강의, 라이브 강의를 장중에 하는 것은 매달 두 번째 주에 보통 하거든요. 근데 보시면 여기 마지막 주 두 번째 주에 살 기회를 줘요. 15만 원에서 14만 5천 원대 매수하세요라고 이야기 드렸는데 얘가 확 치고 올라서 17,500원까지 올라와서 반을 팔았고요. 남은 수량은 16만 5천 원, 17만 5천 원에서 반을 팔았고요. 죄송합니다. 17,500원 아니고 17만 5천 원입니다. 숫자 동그라미가 하나 안 보였습니다. 큰 실수를 했네요. 자, 그리고 내려올 때 16만 5천 원짜리가 무너지게 되면 이때 익절 관리하시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현대오토에버는요. 방송이기 때문에 조금 말씀을 삼가해서 가려서 한다면 여러분 어떤 회사든 특히 대기업들, 우리가 재벌 기업이라고 얘기하는 대기업의 오너가 내가 그 대기업의 대장주 이외의 주식을 갖고 있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현대가의 오너이신 분이 내가 현대차나 기아에 내가 지분을 갖고 있죠. 그리고 우리가 부품주를 하더라도 끽해봐야 현대 모비스 정도까지는 지분이 있어요. 그런데 현대차, 기아, 모비스를 제외한 나머지의 지분을 내가 담고 있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어요. 한번 찾아보시면 삼성도 현대도 LG도 찾아보세요. 아마 제 말이 맞을 거예요. 거의 다 그래요. 왜냐하면 지배구조 때문에 내가 경영권 방어 차원에서 주식을 가지고 있고 책임 경영 차원에서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지 내가 내 자회사들 중에 자잘한 회사들의 지분까지 오너가 가지고 있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현대오토에버의 대주주 명단 이렇게 한번 클릭 한번 해보시게 되면은 여기 우리 그 정모 회장님께서 여기 이렇게 발을 담그고 계십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내가 나중에 자동차 부품주로서 성장을 할 때 이 회사를 언젠가 효용 가치가 있으니 버리지 않을 것이고 활용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돈 많은 재벌들이 어떤 사람들인데 함부로 돈을 쓸 것 같습니까? 절대로 돈 허투루 안 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똑똑한 사람들이 옆에 참모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회장님 이거 이렇게 해서 좀 담으시면 좋겠어요. 그래? 고민하다 다 깝니다. 다 까다가 정말 괜찮은 거 있으면 그래 알았다고 해보자. 이렇게 해서 들어가는 의사결정 구조거든요. 여러분 재벌들의 의사결정 구조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대한민국 난다긴다는 제일 똑똑한 사람들 월급 많이 주고 그 사람들 내 참모로 부려요. 근데 그들이 이거 괜찮다라고 이야기할 때는 거의 확실시 될 때 외에는 잘못하면 잘리거든요. 생각해 보시면 그렇게 저는 그 관점에서 볼 때 제가 보통 대형주 위주로 하는 사람인데 현대오토에버라고 하는 종목은 제 관점에서는 중소형 종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말씀드리는 건 얘는 여러분 우리가 오너께서 여기에 참여하고 있는 주식이라는 걸 염두에 두시면 얘가 조정이 나올 때마다 사고 올라갈 때 팔아먹으면서 꾸준하게 우리가 트레이딩을 해놓은 신뢰할 수 있는 종목인 거예요. 물론 대주주 명단에서 우리 오너께서 빠지면 우리도 빠져야죠. 뭘 믿고 여기 버티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방송에서 중소형 종목은 거의 얘기 안 해요. 근데 제가 가끔 중소형 종목 말씀드릴 때는 얘가 좀 뭔가 있구나라고 느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증권방송에서 중소형 종목들을 주로 많이 하시지 대형 종목 잘 많이 안 하시거든요. 움직임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형 종목 하는 사람이 이걸 한다는 얘기는 꽤 안정적이다라고 생각하시고 보시면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장자방 네가 신이냐? 어떻게 너는 맨날 수익이 난다 그러고 실제 수익을 잘 내냐? 신기하다라고 물어보시길래 저는요 한 달에 한두 번밖에 매매를 안 해요. 근데 여러분 한 달에 한두 번밖에 매수를 안 하는 사람이 손해나면 밥 굶어야지. 안 그렇습니까? 네, 지금 제가 나이가 40대 중반인데 굶으면 되겠습니까? 잘 먹고 잘 살아야죠. 그래서 우리가 한 달에 한두 번밖에 매매를 안 하는 이유가 뭐냐면 계속해서 거래를 하게 되면 놓쳐요.
그리고 내가 뇌동하게 되고 자꾸 내 욕심 때문에 무리한 매매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매매 안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의미로 좀 안정적인 매매를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있고요.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원익 IPS입니다. 자, 이 종목도 제가 온라인 특강 때 설명드렸습니다. 자, 온라인 특강이 거의 노다지죠. 이쯤 되시면. 그죠? 온라인 특강 안 오시는 분들 왜 손해인 거 아시겠어요? 뭐 하시라고요? 문자 보내세요. 온라인 특강. 예, 꼭 오시기 바랍니다. 자, 보시면 원익 IPS는요. 우리가 여기 연초에 1월, 2월 달에 반도체주 사라고 이야기할 때 원익 IPS하고 그다음에 SK 하이닉스하고 한미반도체 사가지고 끌고 올라왔거든요. 쭉 치고 올라올 때 4월 달에 다 팔고 없어요. 그 뒤로 거래 안 하고 계속 추적 관찰만 하다가 여기 5월 달에 한번 사볼까 하다가 약하더라고요. 반등하고 눌림목을 이용해 쌍바닥 확인할 때 6월 달 여러분 온라인 특강 때 원익 IPS 반도체주 다 올랐는데 아직 덜 올랐다. 바닥이 확인되는 걸로 보여진다. 사보자라고 이야기 드렸는데 얼마에? 34,000원에서 35,000원. 요 구간 안에서 난 사면 좋겠어요 라고 이야기했는데 요날 장대 양복 하루에 얼마 올랐냐면 12.96% 올랐습니다. 당일 하루에. 그러면 우리가 4만 원에서 반을 팔았고 남은 수량은 38,500원에 익절 관리 잡고 버텨보자라는 얘기고요. 만약에 올라온다면 앞전 고점 쌍봉 정도 추가 10% 정도 더 벌면 좋겠고 가다 밀리면 38,500원에 다 정리해버리고 매매 종결하겠다라고 이야기를 드립니다. 제 관점에서 원익 IPS는 중소형 종목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셨죠? 저는 중소형 종목은 보통 비중 20, 30% 이상 잘 싫지 않는 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닥이 확인되고 들어가는 이런 종목들이 꽤 짭짤하다는 거고요. 굳이 손해를 뭐하러 봅니까? 돈 아깝게. 그러니까 기회비용을 최대한 기다림으로 우리가 손해가 안 나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내가 싸게 사고 내가 손해 안 볼 거야 라고 하면 여러분이 하셔야 되는 건 기다림인데 개인 투자자는 두 가지를 못합니다. 1번 기다림을 못하고요. 2번 손절을 못합니다. 이 두 개를 못하는 게 개인 투자자거든요. 그럼 난 뭐 해야 될까요? 손절하기 싫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손해보기 싫으면 기다리세요. 그러면 좋은 기회는 옵니다. 대신 기다리면서 뭐 해야 될까요? 장자방 방송 보면서 공부하시면 되고 온라인 특강 한다면 열심히 와서 공부 따라 하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다음 종목입니다. 롯데관광개발입니다. 자, 이 종목은 저는 중장기 종목이라고 이야기했고 올해는 단타나 좀 치다가 내년도에 시세가 터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건 9,000원에서 9,600원 구간 여기서 열심히 샀다가 올라올 때 10,000원에서 15,000원쯤 오면 팔아먹고 다시 9,000원에서 9,500원 밑에 깨질 때 샀다가 10,000원쯤 오면 팔아먹고 다시 떨어질 때 샀다가 팔아먹고 3번을 했고요. 지금 다시 내려올 때 9,600원 밑에서 살살 담아보세요 라고 이야기 드리고 있어요. 떨어지면 또 땡큐고 싸게 사면 되니까. 그리고 올라오면 다시 1,500원, 1,800원 오면 또 팔아먹고 하시면 됩니다. 자, 롯데관광개발은요. 우리나라가 이제 경제가 돌아가기 시작하고 전 세계가 지금 이제부터 시작해서 유동성 랠리가 스타트를 한 걸로 보여집니다. 부동산 시장도 움직이고 주식도 올라가는 걸로 보여지는데 올랐다 빠졌다 하면서 아마도 제 생각에 주식 시장은 내년에 하반기 정도가 고점이 이번 사이클 성장 사이클의 끝이 내년 하반기 정도라고 생각해요. 빠르면은 아마 한 9월 언저리일 거고요. 늦으면 한 11월 정도가 이번 상승 사이클의 최대 고점이고 거기서부터 다시 하락 패턴으로 넘어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부동산 사이클은 26년에서 27년 정도까지는 추가적인 상승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식 입장에서는 1년 한 2, 3개월, 3, 4개월 남았다고 보고 부동산은 한 2년에서 3년 정도가 더 이 버블을 계속해서 만들어갈 거라고 생각을 한다면 경기가 좋아진다는 얘기일까요? 나빠진다는 얘기일까요? 좋아진다는 얘기겠죠. 그러면 사람들이 경기가 좋아지면 제일 먼저 뭐 하는지 아십니까? 대부분 쇼핑을 가거나 여행을 많이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행 상품에 투자하는 것이 지금 선취매 관점에서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여행 상품에는 몇 가지 종목이 있겠죠. 첫 번째 우리가 뭐 하나투어나 참 좋은 여행 같은 여행사에 내가 투자하는 것도 있겠고요. 두 번째 대한항공 같은 항공주에 선택하는 게 있겠고요. 세 번째 호텔신라처럼 우리가 호텔 산업에다 투자할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롯데관광개발처럼 실제 관광 상품을 개발하는 업체 쪽에다가 내가 배팅하는 방법도 있겠죠. 그런데
제일 많이 먹는 건 뭐냐고 물어보면 관광산업을 개발하고 운영하는 업체가 수익률이 제일 높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롯데관광개발이 그중에 탑이라고 생각하는 것이고 조금 여러분 관심 가지시면은 우리가 여행주에다가 한번 투자해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라서 아마 올해 하반기일지 내년일지 모르겠는데 치고 넘어가는 시점이 아마 그쯤 아닐까 싶어요. 지금 더울 때부터 추울 때까지 산천히 담아 오셨다가 올 하반기나 내년부터 치고 올라가면 한번 짜릿하게 수익 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롯데관광개발은 제가 작년에 여름에 샀다가 왕창 올라가지고 70%, 76% 수익 냈던 종목이에요. 그리고 다시 지금 소강 상태에서 단타 치면서 끌고 가는 종목이라서 이 종목도 크게 문제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드리고요. 만약에 내가 나는 항공사보다는 좀 딴 거 뭐 없니? 라고 물어보면 자매품 한진칼 있습니다. 공부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GS건설입니다. 제가 건설 얘기하면 맨날 정치 얘기해서 사실 정치가 아니라 정책을 얘기하는 건데 이게 좀 무섭긴 해요. 방송에 나와서 자꾸 정책을 비판하고 정치를 이야기한다는 것이 안티를 만들 수도 있고 욕먹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팩트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사람이 돈을 벌면 새 차 사고 싶나요? 아니면 우리가 중고차 사고 싶나요? 대부분 새 차 사고 싶어요. 내가 돈이 있다면 나는 40년, 50년 된 녹물 나오는 구축 아파트 살고 싶습니까? 아니면 신축 아파트에 커뮤니티 빵빵하고 아침, 점심, 저녁, 중식, 석식까지 밥 다 주는 아파트 살고 싶습니까? 부자 아닐까요? 새 아파트 살고 싶어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앞전 문재인 정권과 지금 윤석열 정권 이 두 정부에서 제일 실패한 게 뭐냐라고 만약에 물어본다면 하나같이 1순위를 꼽는 건 부동산 정책입니다. 왜냐하면 3기 신도시 할 거야라고 앞전 정부에서 이야기했지만 아직까지 삽도 못 떴어요. 여러분 지금 재밌는 게요. 주 52시간 근무제를 건설 노동 현장까지 적용하겠다라고 민주당이 계속 발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 민주당이 이걸 알고 하는 건지 모르고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요. 우리가 전통적으로 노가다는요. 저도 예전에 어렸을 때 노가다 많이 해봤거든요. 노가다 현장 가서 뛰잖아요. 그러면 얘가 야 나는 9 to 6야 라고 웃기는 얘기 하지 마. 그런 얘기 없어요. 공사 현장은요. 내가 일을 해서 완공될 때까지 시간이 늦어지기도 하고 잔업수당 받으면 잔업하기도 하고 이게 일반적이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공사를 해보면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만약에 1천억짜리 아파트를 줘. 1,000억이면 사실 아파트 현장은 뭐 택도 없는 거예요. 되게 싼 거예요. 조 단위로 보통 움직이니까 보통 내가 만약에 5천억짜리 아파트를 진다고 할 때 건설사가 자기 돈 얼마 가지고 건설하게 되냐면 10%에서 20%예요. 이해되실까요? 그 5천억짜리 내가 수주했어. 그럼 나는 500억에서 1,000억만 내 돈이고 나머지 다 빌린 돈이란 말이에요. PF 대출 받아요. 전부 대출 받아요. 거의 10%만 갖고 90% 대출이에요. 근데 지금 대출 금리가 되게 높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주 52시간을 지키면서 움직이면 보통 아파트 2,000세대, 1,000세대에서 2,000세대 정도의 아파트 재건축을 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이 얼마쯤 걸리냐면 3년에서 3년 반이에요. 완공까지. 그런데 주 52시간이 만약에 스타트가 되고 여러 가지 안전 규제에 대한 얘기가 다 스타트가 되면 얼마 걸리냐면 최소 5년 걸려요. 그러면 1년 반에서 2년이 더 걸린다는 얘기는 한 달에 여러분 보통 우리가 한 2천억, 3천억짜리 건설 현장 기준으로 한 달에 이자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80억입니다. 80억에서 100억을 내야 되는데 내가 만약 1년 반이 늘어나면 난 이자만 얼마 내야 되냐면요. 1,500억에서 1,800억의 이자를 더 내야 돼요. 그게 무슨 얘기일까요? 아파트 값이 상승한다는 얘기예요. 이자가 아파트 분양가 원가의 상승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거기다 철근 콘크리트 값 지금 최근에 3, 4년 사이 2배 올랐습니다. 인건비도요. 제가 대학생 때 노가다 할 때만 해도 우리가 저기 일용직 근로자라고 요즘에 부르죠. 건설 일용직 근로자라고 5, 6만 원밖에 안 했어요. 근데 지금 얼마 하냐면 14만 원에서 16만 원 합니다. 인건비 얼마 올랐습니까? 20년간 3배 올랐네요. 그럼 여러분 인건비가 20년간 3배가 올랐고 재료값이 4년간 2배가 올랐습니다. 땅값, 공시지가 올랐습니다. 아파트값 올라가는 게 정상인가요? 내려가는 게 정상인가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아파트 떨어진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아시겠습니까? 가격이 오르면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다만 눌림목과 조정이 있는 것뿐이지 대세 하락이 오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구조입니다. 자, 그러면 돌아보겠습니다. 이제. 자, 건설주, 시멘트주 제가 왜 중장기 왜 좋다고 이야기하냐면 현 정부에서도
신규 공급에 관한 얘기들을 풀지 못해요. 서울시 아파트의 노화도가요. 우리가 노화라고 이야기하면 보통 25년 차 이상을 얘기하거든요. 노화도 기준으로 보면 전체 아파트 비중의 반 이상이 노화도 아파트예요. 그럼 얘가 갈리지 못하면 계속해서 선순환이 돌 수 없고 그러면 기존에 있는 신축과 준신축이 폭등하게 되고 걔가 올라가면 그다음에 누가 올라갈까요? 구축들 따라가 올라가면 집값이 올라가는 구조밖에 될 수 없습니다. 집값을 잡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신규 공급을 늘리는 방법밖에 없는데 현재 3기 신도시도 막혀 있고 현 정권 안에서는 신규 아파트 공급은 불가하다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이번 정부가 끝나고 다음 정권쯤 갔을 때 다음 대선에 누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쯤에 갔을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신규 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무지하게 폭증할 가능성이 높고 집값은 이미 상당히 많이 오른 상태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건설에 대한 수요가 그때 가서 굉장히 폭증할까요? 지금보다 형편없어서 건설주 다 떨어질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저는 그래서 지금이 건설주와 시멘트주를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다라는 생각인 거고 한 2, 3년 정도 지켜보셨을 때 이 종목이 여러분께 꽤 효자가 되지 않을까. 따라서 조정 나올 때마다 열심히 퍼담고 조정 이렇게 좀 올라오면 한 10%, 20% 수익 나면 감사합니다. 그러고 한 5, 60%, 60, 70% 차익 실현하고 또 한 20, 30% 물고 있다가 다시 내려오면 또 퍼담고 이거를 2, 3년간 반복해 보시면 가장 좋은 종목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마 제가 이 방송을 언제까지 할지 모르겠는데요. 2, 3년 뒤까지 안 한다면 제가 언제까지 하다 이제 저도 뭐 연이 다 되면 그만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그때쯤 갔을 때 아, 예전에 저기서 목 놓아 떠들던 저 사람이 얘기했던 게 참 고맙네. 저 사람 얘기 덕에 내가 돈 벌었네. 아마 말씀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조선주도 그랬고요. 우리가 몇 가지 제가 패턴들 좋다라고 이야기했던 뭐 차이나 관련 종목들 이런 종목들이 이렇게 목 놓아 떠들 때 얘가 수익이 좋았다는 걸 기억하시면 좋겠다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이 종목은 올라가게 되면 우리가 쪽이 16,500원 언저리쯤 오면은 또 한 60, 70% 털어먹고 또 떨어지면은 아까처럼 15,000원 밑에서 살살 담고 이걸 저는 언제까지 앞으로 2, 3년간 계속 반복할 생각입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계속 합시다. 자동으로다가 오토리버스로다가 쭉쭉 계속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하시면 어렵지 않겠다. 자. 마지막으로 시멘트 관련 종목 중에 성신양회 하고요. 그리고 아시아시멘트가 조정 시에 꾸준하게 담아가시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같은 관점에서 보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8,000원에서 8,500원 구간 천천히 사세요. 시멘트주가 굉장히 느려요. 엄청 속 터지고 답답한 종목인데요. 재미있는 게요. 내가 샀다가 조정 시에 샀다가 올라오면 10%, 15% 올라오면 팔았다가 또 떨어지면 샀다가 이걸 계속 반복하고 있다 보면 얘가 우리가 가시화될 때 상당 폭의 수익을 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량을 늘려가는 작업입니다. 조정이 나올 때 물량을 늘리고 올라오면 빵빵빵 수익 나면서 치고 가면 어떨까? 여러분께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종목에 대한 도움이 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뭐 대단히 트렌디한 종목을 좋아하는 사람도 아니고요. 제가 ETF하고 대형 종목하고 다 합쳐야 한 200개 정도 종목 가지고 돌아가면서 계속 같은 종목 우려먹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모르는 종목 하고 싶은 마음도 없고요. 그리고 검증된 종목들만 얘가 돌아가면 조정이 나오니까 그때만 하셔도 어떨까? 여러분께 한번 저는 제안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종목 얘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구체적으로 종목별 매매 타점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를 짚어주셨는데요. 자, 이렇게 종목들 매매 전략을 방송을 실시간으로 보면서가 아니라 장을 보면서 전략을 함께 세워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아래 하단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내일은 또 굉장히 특별한 시간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내일이면 오전 8시 30분부터 우리 장자방 전문가님이 실제로 선물 옵션 매매를 하는 걸 실시간으로 지켜볼 수 있는 기회가 열리게 되는데요. 실시간으로 두 눈으로 확인을 해보면서 우리 전문가님이 잘 하고 있는지 직접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래 하단을 참고하시면 관련한 사항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고요. 저희는 이어서 다음 코너 만나보겠습니다.
자, 이제는 본격적으로 우리 장자방 전문가님의 매매 비결에 대해서 들어보는 시간인데요. 만약에 내일 우리 전문가님이 선물 옵션 매매하는 그 과정을 실시간으로 지켜본다 하면 전혀 모르고 보는 것보다는 기초적인 내용을 그래도 다지고 가보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전문가님, 그래서 오늘 강의 시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강의 바로 한번 시작해 주실까요? 네, 시간 되는 데까지 선물 옵션의 기초 개념과 그다음에 매매 사례들을 몇 가지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물 옵션 그러면 어렵다라고 인식만 하십니다. 자, 선물이라는 종목이 있고요. 옵션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두 개가 있고요. 그다음에 선물 옵션은 어디에 투자하는 거예요? 라고 물어보면 코스피 200 지수가 오르는 쪽에 배팅할 거냐, 내리는 쪽에 배팅할 거냐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얘는 상방이라는 종목 하나와 하락이라는 종목 하나, 그러니까 상방 볼 거니 하방 볼 거니 이것만 선택하면 돼요. 이게 왜 좋으냐면 주식은 우리가 코스피, 코스닥 다 합치면 한 2,400개 됩니다. ETF까지 치면 3,400개가 되는데 3,000개가 넘는 종목 중에 오를 것만 찾아야 되는 주식보다 우리는 그냥 코스피 지수가 오를 거냐 종목 하나, 내릴 거냐 종목 두 개만 선택하면 되기 때문에 훨씬 편한 거죠. 이해하셨죠? 3,000개가 넘는 종목 중에 올라가야 되는 것만 찾는 거랑 내가 그냥 지수가 오르냐 내리냐만 배팅하는 게임을 생각해보면 되게 심플하구나 보시게 되고요. 선물옵션 한번 들어보고 배워보신 분들은 사실 주식에 별로 관심을 잘 안 갖는 이유는요. 선물옵션이 훨씬 더 편하고 더 많은 수익을 내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게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기준점에 대한 이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한번 말씀드려보고 싶어요. 선물 옵션은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아침에 기준점을 하나 잡아요. 그래서 이 기준점이 여기가 콜옵션 차트이고 여기가 풋옵션 차트인데요. 콜옵션의 기준점이 2.50인데 자 2.5라는 이 기준점이 깨지면 어떻게 되냐면 지수가 올라가면 콜옵션이 상승해요. 근데 콜옵션이 기준점이 무너지고 이렇게 붕괴된다는 얘기는 풋옵션이 반대로 올라가는 거예요. 시소 게임에서 콜옵션이 있고 풋옵션이 있을 때 콜이 무너진다는 얘기는 반대 풋이 올라간다는 뜻입니다. 그 얘기는 장이 하락한다는 뜻이거든요. 따라서 콜옵션 기준이 깨졌다. 나 그럼 하방 베팅 해야지. 옵션 하는 사람은 풋옵션 사면 되고 선물하는 사람은 선물 매도하면 되는 겁니다. 자,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 그러면 풋옵션의 기준점이 무너지면 어떻게 될까? 풋은 하락할 때 수익 나는 거잖아요. 풋의 기준점이 무너지면 누가 올라갈까요? 콜옵션이 올라가요. 그럼 장은 상승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내일 여러분 온라인 공개 강의 오시게 되면 아침마다 이 기준점에 관한 얘기를 되게 많이 말씀드릴 건데요. 한번 여러분이 이해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수익 선물 옵션하고 우리가 주식하고 비교를 해서 한번 설명을 간단하게 드려보겠습니다. 보시면 종합주가지수가 상승하는 날을 한번 기준을 삼아 보면 내 주식이 종합주가지수 오르는 만큼 올라가니? 라고 물어보신다면 여러분 지금 제가 보시면 콜옵션은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10번 이상 올라요. 10배 이상 올라요. 1000%. 그런데 만약에 내가 콜옵션이 2000%가 나는 날이 있었는데 20배가 나요? 하루에? 그런데 여러분은 상한가가 30%로 제한이 걸려있는 주식을 사겠습니까? 아니면 상승폭에 제한이 없는 콜옵션을 사겠습니까? 아마 대부분 야 그래? 주식은 많이 올라가 봐야 하루 30%밖에 못 올라가는데 무슨 상승을 하는 날 콜옵션이 20배가 난다고? 2000%가? 말이 돼? 고민하실 거 아닙니까? 차트로 한번 보시죠. 자, 보시면 6월 26일입니다. 이날은 패턴이 어땠냐면 아침에 이렇게 밀어요. 위에 선물 차트입니다. 선물 차트 5분 봉이고요. 그리고 들어 올려요. 자, 우리가 상승하는 것을 저는 패턴이라는 게 존재한다라고 얘기해요. 상승의 패턴은 우리가 크게 4가지가 존재하는데 첫 번째 장출발하고 아래로 밀었다 올라가는 패턴이 있어요. 자, 이때 아래로 미는 건 뭘로 볼 수 있냐면 자, 아래 보시는 차트가 콜옵션 차트 왼쪽에 있는 것이 그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것이 풋옵션 차트인데요. 아침에 출발하면서 기준점만 확인하면 됩니다. 자, 콜옵션의 기준점은 아침에 얼마냐면 2.50이에요. 그런데 2.50이라는 가격이 무너지죠. 그러면 지수가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아침에 시초가의 매매는 하방을 먼저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 하방을 할 때 풋옵션이 쭉 그럼 올라가잖아요. 콜옵션이 내려가니까. 근데 풋옵션을 보시게 되면 3.25에서 기준점인데 3.25라는 기준점에서 저항을 맞으면서 하나, 둘, 세 개 캔들 3개가 더 이상 가지 못하는 게 보입니다. 그러면 야 여기 오늘 바닥이다. 눌렀다 올라가는 패턴이야. 하방 다 팔아버리고 상방 잡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여러분 주식은 내가 이 순간에 올라갈 종목을 빨리 찾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죠. 그런데 선물 옵션 어떻게 되냐면 하방 다 던져버리고 뭐합니까? 자, 상방으로 방향 바꿔. 그러면 뭐예요? 상방 진입해가지고 쭉 치고 올라가면서 왜요? 풋옵션이 기준을 깨버리니까. 그럼 나는 어떻게 돼요? 버티자고 하는 데까지 목표가까지 그냥 들고 있기만 하면 돼요. 살할 때 사고 그냥 들고 있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되게 편해요. 그래서 주식하고는 좀 다른 것은 그래서 가다가 중간에 가다가 오케이 1차 청산 반을 팔고 나머지는 끝까지 버텨서 수익이 많이 날 때 보시면 된다는 겁니다. 이런 날이 하루만 있으면 좋겠는데 자주 나옵니다. 자, 7월 5일입니다. 엊그저께 금요일이었거든요. 지난주 금요일인데 이날 역사적 대박이 났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아침에 장 출발하자마자 시가에서 매수 잡아가지고 그냥 버텼을 뿐이에요. 근데 밥 먹기 전에 11시 45분까지 올랐는데 얼마가 갔냐면 선물은 9포인트가 올랐고요. 선물 한 계약당 1포인트는 25만 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 계약 1,000만 원 투자해가지고 220만 원이니까 내 수익률이 얼마일까요? 22%의 엄청난 급등을 수익을 낼 수 있게 되고 그러면 주식으로 하루에 22% 벌 수 있습니까? 벌기 어렵죠. 그거 생각해보면 10개면 2,200만 원인데 엄청난 수익이라는 거 감안하시겠습니까? 따라서 상승장의 주식보다 훨씬 더 많은 수익을 냅니다. 거기에 우리가 풋옵션을 보시게 되면 2.95짜리 기준점이 무너지는 이 순간 저는 뭐합니까? 콜옵션 상방 베팅합니다. 그랬더니 저점에서 고점까지 몇 배 갔냐면 2,200%. 그러면 2,200%를 우리가 다 먹을 수는 없어요. 저도 다 견딜 수 없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그중에 2배만 먹어도 3배만 먹어도 50%만 먹으면 어때? 내 그릇이 50%짜리면 거의 잘라 먹으면 되지. 그죠? 그런데 우리가 작게 먹더라도 내가 수익이 많이 나는 구간에서 죄송합니다. 사례가 들려서요. 예, 내가 적게 먹더라도 내가 그 구간 안에서 차근차근 쌓아가는 거 그게 저는 굉장히 매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갑자기 염소 목소리가 되네요. 죄송합니다. 예, 그리고 얘가 치고 올라가면서 수익이 날 때 우리가 승부를 걸 수 있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고요. 그러면 금요일만 그랬느냐라고 보면 거의 한 달에 한두 번 걸로 폭등장이 와요. 보세요. 지금 6월 29일 날 크게 오르면서 콜옵션이 900%가 났고요. 7월 5일 날 몇 퍼센트 났냐면 엊그저께 우리가 2200% 22배가 났고요. 자, 4월 18일 날 보실래요? 아침 똑같아요. 시작과 동시에 뭐 합니까? 자, 풋옵션 기준점 깨지는 거 이거 하나만 확인하면 나는 아침부터 시작해서 그냥 냅다 들고 있는 거예요. 점심때까지 들고 있으면 얘는 10배가 났고 오후까지 들고 있는 사람은 20배인데 이건 못 먹어요. 이거는 들고 있을 수가 없어요. 이 흔들리는 이건 못 견디기 때문에 아침에 쭉 치고 올라왔을 때 10배 날 때 수익이 납니다. 제가 여러분께 여쭤보겠습니다. 주식은요. 제가 보통 대형주 위주로 하고 ETF 하다 보니까 한 사이클이 한 2, 3개월 걸려요. 한 2, 3개월 기다려야 내가 저점 한번 잡아서 먹을 수 있는 기회가 있고 한 종목당이요. 한 2, 3개월 기다려야 우리가 좋은 타점이 한 번씩 오거든요. 그러면 내가 그 한 종목 가지고는 1년에 3, 4번밖에 못 해 먹어요. 한 종목 가지고는 다른 종목 찾아야 돼요. 이해했습니까? 그런데 선물 옵션은요. 내가 일주일에 최소한 2, 3번은 더블의 기회가 있어요. 50%, 100% 수익 낼 기회가 있고요. 일주일에 한 번은 최소한 2, 300% 시세가 나기 때문에 내가 원금 대비 100%를 벌 수 있는 기회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해하시겠어요? 근데 우리가 한 달에 내가 최소한 한 서너 번, 너댓 번은 300%에서 500% 많은 날은 1000% 이상, 2000%까지 나는 시세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게 선물 옵션이에요. 여러분 뭐 해보시겠습니까? 주식 아무리 많이 수익 나도 몇 프로? 30%예요. 내가 저점 잡아 고점까지 다 먹어도 그거밖에 안 되고요. 계속 끌고 가기 되게 어렵거든요. 그러면 상승장에서도 이런데 반대로 하락장일 때는 어떠냐면 풋옵션에서 수익이 어마무시하게 많이 나. 이게 5월 9일이거든요. 자, 시장 보세요. 아침 출발부터 하루 종일 빠져요. 이때 콜옵션 무너진 거 보고 나는 뭐 했을 때 풋옵션을 배팅했을 뿐인데 장이 몇 배 가냐면 10배 갑니다. 그러면 지수가 빠져도 상관없다는 얘기는 뭐냐면 올라가면 콜옵션 사면 되고 선물 매수하면 됩니다. 떨어지면 풋옵션 사고 선물 매도하면 됩니다. 양쪽 방향 다 먹을 수 있는 거 선물 옵션. 전 이게 되게 좋다는 생각이고요. 그래서 여러분 궁금하신 분들은 500원 아니고요. 내일 공짜입니다. 예, 무료 강의에 오셔서 내일 아침 8시 반부터 우리가 3시 반까지 7시간 동안 함께 할 거니까 오셔서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내일 오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수의 흐름과는 별개로 또 수익을 내볼 수 있는 전략 중에 하나로 선물옵션 매매에 대해서 이야기를 짚어주셨는데요. 내일은 오전 8시 30분부터 우리 장자방 전문가님이 실제로 매매하는 과정을 실시간으로 옆에서 지켜볼 수 있는 기회도 열려 있으니까요.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꼭 한번 하단에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방송의 핵심 내용 저희가 정리해 봤으니까요. 화면 통해서 내용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핵심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현대오토웨버는 14만 5천 원에서 15만 원 구간까지 눌림 시에는 매수 전략을, 롯데관광개발도 9천 원에서 9,600원 부근까지 눌림 시에는 매수 전략을 짚어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락장에서도 돈을 버는 선물옵션 매매에 대해서 강의를 들어봤는데요. 내일은 공개 방송도 예정이 되어 있으니까요. 꼭 한번 시청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이고요. 오늘도 저희 방송 알차게 채워주신 우리 장자방 전문가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참고로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했던 정보들은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이지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 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고요. 아울러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한 피해가 늘어나고 있으니까요. 이 점도 각별히 유의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이고요. 오늘도 저희 방송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